자, 일단 오늘 증시 호재 네. 악재 좀 구분하시면서 전체 평 한번 해주시죠. 오늘 호재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가장 컸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갭상승을 하는 걸 제가 증권회사 입사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만뒀는데도 처음 봤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 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 봤는데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요? 호재긴 왜요? 호재인데 왜요? 금요일 날 발표 전에 왜 올랐을까? 그럼 이미 다 알고 산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 우린 또 당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살려고 맘먹었던 분들은 또 금요일 날 그럼 따라 샀어야 되는데 본인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이렇게 지금 10조 원이나 쓰면서까지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이제 대주주들이 담보 부족 나오니까 한 건가? 이런 조금 짜증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호재긴 호재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주가가 올라서 시장 분위기를 살린 거는 굉장히 큰 호재다.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뭐 이런 이슈 나오죠. 지금 뭐 AI도 네. 규제 완화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그러니까 내각 구성들이 굉장히 조금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골 때리는 사람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긴 한데 하여간 이쪽은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국내 뭐 현대오토에버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악재는 엔비디아 블랙엘 발열 이슈로 제가 사랑하는 SK하이닉스가 또 빠졌고요. 예, HBM 관련주들 막 폭망으로 빠졌습니다. 뭐 네. T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뭐 급락이 나왔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일단 기다려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예. 미국 제약바이오가 하락하면서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권이 있었는데 이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튀면서 미국 제약바이오주는 한 달 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특징적인 섹터를 보면 삼성전자 얘기 지겹게 많이 오늘 다들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약간 좀 딴지를 걸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어찌됐든 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네. 10조 원을 쏟아붓겠다. 뭔가 대책을 내놨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렇죠. 네. 돈이 많아요. 아주. 예. 근데 이제 10조 원이면 이게 시가총액이 300조 조금 넘었으니까 다시 이 300조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의 30분의 1 정도 쓰는 거죠. 예, 그럼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래서 3조 원, 약 한 1% 정도는 3개월 이내에 매수해가지고 소각하겠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7조 원은 뭐 약간 말을 흐렸습니다. 뭐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그 옛날에 그 생각이 좀 났었죠. 옛날에 그 차떼기 하다 걸렸을 때 기부금을 얼마 내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죠. 요거 잘 감시해야 된다. 7조 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그거 각성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율주행 이슈도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다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만남이 또 이제 우주항공 테마도 또 움직이겠죠. 내일 모레 또 그렇죠. 발사하니까 예, 그것도 성공하면 또 우리나라 또 관련주들 막 움직일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예, 스페이스X 관련돼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제2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의 뭐 이슈 뭐 이런 것들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막 시장이. 그 대신에 문제는 지수는 그닥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오늘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커졌던 게 HLB 그룹주 가남 1차 치료제 현장 점검 통과 소식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말을 좀 되게 알아먹기 쉽게 썼습니다. 뭐 말을 되게 어렵게 쓰죠. 기사들 보면 네. 기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뭐 자꾸 뭐 현장 점검 뭐 용어 막 쓰죠, 막 이상한 용어. 한마디로 가서 공장 가서 이상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상하고 있는 병원들 가서 점검해봤더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이걸로 통과됐는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네. 예, 요것 때문에 아주 이게 형식적인 건데 떨어졌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게 형식적인 건데
우리가 뭔가 잠깐 놓쳐서 원래 약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HLB였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것도 형식적인 거 통과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지? 그래서 딱 그 이전에 떨어졌던 갭 딱 메꿨더라고요. 그게 떨어진 이유가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을 때 2개월 나올 줄 알았는데 6개월 심사기간 6개월로 나와 그러니까 한 3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여전히. 근데 2개월 이슈 있었을 때 빠졌던 부분 정도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은 아마 더 올라가겠죠. 예. 리보세라는 물질 자체가 항서제약 거라는 게 사실 조금 걸립니다. 계속 마음에. 그렇지. 예. 그때도 그 이슈였잖아요. 이쪽보다는 항서제약 쪽의 이슈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사죠. 그래서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미국 사람들을 탓해야 됩니다. 그래도 같이 탓할게요. 아 예. 2차 전지 관련주. 아, IRA 2차 전지. 유지 가능성 부각.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CEO들한테 이제 관계자들 SK온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이쪽에서 다 공통적으로 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폐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분들이 한 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미국에서 이걸 가능성이 부각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논리를 세우냐면 그런 이제 경영자들이 미국은 지금 배터리를 의존할 때는 한국밖에 없다. 중국을 견제를 계속 할 거면 이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중국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포드를 통해서 기술만 이전을 하고 제작은 포드가 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약간 그래서 이게 IRA법 유지 가능성이 진짜였으면 금요일날 빠진 게 다시 다 복귀가 됐어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되돌림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전히 좀 지켜보실 필요 있고 이건 아마 설왕설래가 계속 나올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반박을 할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할 텐데 아마 긍정론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부정론자들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뉴트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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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양쪽 다 있다. 네. 그래서 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서 잘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미국 내에서 AI 산업 규제 완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뭐 솔트룩스라든지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작은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한 2천억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네. 다 반등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변동성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고 코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SK텔레콤이랑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솔트룩스도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반응을 좀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지금은 이슈로 좀 올라오고 나중에 실적이 뒷받침되면 더 가겠죠. 그래서 워낙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네. 좀 해외 증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변수 그리고 해외 이슈 뭐가 있을지도 뭐 같이. 변수라고 하면 다들 이제 너무 요즘에는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내각 구성 관련돼서 계속 이슈 나올 겁니다. 누구 임명하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 아마 주요 논의는 네. 지금 아마 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해도 사실 주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요. 유럽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아마 환경 규제 완화 이슈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들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 먹고 살만 할 때는 환경도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핀란드의 젊은이들은 진짜로 걱정을 그런 걸 한답니다. 환경을. 그래서 그게 지금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탄소 배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원전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좀 말았는데 네. 반등을 해서 기분은 좋은데 뭔가 뒤가 찝찝한 어제 250만 주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오늘 290만 주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니까요. 예. 단타를 냈다 얘네들이. 이런 좀죠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이슈가 10조 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얼마나 갈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이제 5만 원 이하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 49,900원 한번 갔다 왔지만 5만 원 초반대 잘 안 갈 거다. 5만 원 중반대에서 좀 자리를 잡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가 달라져야 앞으로 전망이 좋아져야 주가는 6만 전자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일 또 다시 살지 아니면 다시 도로 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하창한 본부장이 한참 얘기하던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또 이제 가장 핵심이죠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제가 그 해외 기업 실적 발표를 새벽에 실시간으로 들어본 건 엔비디아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뭐 세계에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이 있죠 그만큼 예, 그렇죠. 주도주니까. 예, 듣보잡에서 뭐 엄청난 기업이 돼버렸죠. 예, 근데 지금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걸로 보는데 약간 좀 모건 스탠리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가이던스 못 채울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부분은 가이던스 소폭 상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마 뭐 저는 예측할 수가 없고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가이던스를 충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왜 1등 기업인지를 알려주는 게 지금 최근 뉴스 흐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만 되면 뭐 자꾸 이렇게 루머 나오고 뭐 블랙엘이 열이 많이 나서 발열 문제가 있고 음해성 기사들이 막 나오죠. 네. 근데 모든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면 시행착오를 겪죠. 근데 이게 보통은 잘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근데 엔비디아는 자꾸 나온다. TSMC랑 살짝 다툼이 있었던 것도 다 알려줬죠. 그만큼 견제를 많이 한다. 하지만 반응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발열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갖고 와. 내가 고쳐 쓸게. 이런 입장이고 다른 데는 그럼 호퍼라도 좀 줘. 이런 입장입니다. 네가 블랙엘이 좀 어려우면 네. 호퍼라도 빨리 줘. 그냥. 지금 중요한 건 일단은 컴퓨팅 파워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엔비디아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올 거다. 그러게요. 지금 10일 날그 저녁에 나온 뉴스도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XAI 네, 거기다 500억 달러 가치로 한 60억 달러 투자를 받는다고. 그거 다 그래가지고 저 엔비디아 엔비디아 칩 산다고. 예, 맞습니다. 다 그 돈 가지고. 20만 장인가 뭐 산다고. 음.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건 그럼 HBM 갖고 자꾸 논란이 많잖아요. IM증권의 그 전에 제가 근무하던 거기 계신 분 대표적으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인데 네. 그분은 조금 그 방식이 좀 달라요. 계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각 회사에서 발표한 생산량이랑 여기서 쓰는 양을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근데 목표 생산량과 수요에서 쓰려고 하는 생산량은 항상 다릅니다. 그렇죠? 항상 목표를 높게 잡죠. 근데 수요는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빨리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생산이 느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삼성전자가 진입을 제대로 못했다. HBM 공급 과잉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말이 안 되는. 너무 앞서 나가셨다.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자동차 애널리스트나 화학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전통 산업 애널리스트들이 보면 기존의 틀로 너무 산업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 업만 보죠. 물론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을 보면 그렇지 않다. 여전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하 본부장님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네. 의견. 네, 그리고 11월 21일 날 수출입 데이터 발표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장품주들이 또 한번 무너질 수 있는지 여부.
요거 가장 예민하죠. 지표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시나 봐요. 아, 지난번에 10일까지 나오고 나서 화장품이 부러졌거든요. 그렇죠. 네. 하긴 뭐 그때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을 일시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거 잘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안 좋을까봐 좀 걱정하는 거지. 오늘 분위기가 장이 좋았는데 분위기가 다들 어두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다. 아, 그치. 애매하다.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11월 이제 뭐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외에는 그닥 중요한 실적 발표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 제조 PMI가 22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이번 주 말 정도에 발표되는데 요것도 요즘에 중요하죠. 이제 금리가 하도 튀니까 그럼 이런 거라도 좀 잘 나와야 금리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금리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도 일시적으로 튀고 금리도 일시적으로 좀 튀었다. 이게 채권도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채권 가격을 떨어뜨렸느냐? 떨어뜨리는데 베팅한 거죠.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국채 금리나 미 달러 지수 하락 여부 요게 좀 하락을 해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는 좋아지기를 원해서 거기다 베팅을 했습니다. 아, 예. 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합니다. 아, 예. 불안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 또 요즘 그 유행이 있잖아. 반꿀. 원래 주식이나 이런 투자 자산은 보통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을 기대하고 사거든요. 네.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진짜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다시 한 3.3%대, 그러니까 3%대의 어떤 3.9가 됐든 지금은 이제 3자를 한번 봐야죠. 네, 3자를 좀 봐야죠. 그래야 네. 전체적인 증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야지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물어봐서 그 농담처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큰 담론을 아주 농담처럼 주식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럼 저도 농담처럼 얘기하죠. Buy and pray. 사서 기도하라고. 네. 네. 기도는 안 사도 기도해요. 네. 그 정도. 예. 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부러질 거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이 엇박자가 굉장히 심한 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정보가 1차 수령자만 먹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금감원에서 뻘짓하지 말고 이런 거 빨리 조사해야 된다. 삼성전자도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지금. 예.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참 그래요. 근데 참 그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뭐 증권사 통해서 이게 다 퍼져나갈 구멍들은 몇 개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한미 약품 옛날에 네. 그 처음에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 2015년에 70만 원대 한번 찍었을 네. 때 네. 제가 그때 팔고 나서 어떤 분이 그때 사셨다 그러길래 빨리 손절해라.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다. 지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 가격이. 근데 그때 조사를 한다고 막 했는데 200만 원 사신 분이 한 분 걸려가지고 예, 뭐 200만 원, 300만 원 샀던 분이 걸려서 이제 뭐 물론 실형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재판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우습죠. 네. 네. 그다음에 내일장은 삼성전자가 추세 반등할 수 있는 여부가 아마 제일 관심사일 겁니다. 맞아요. 삼성전자 이게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진짜 추세적으로 제 가치를 좀 찾아갔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만 원까지는 가야지. 거기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좋아진다 그러면 7만 원 가고 또 8만 원 가고 그래야 이제 우리 내수 소비도 좀 살아나고 그렇죠. 한 주 팔아가지고 닭도 한 4마리 시켜 먹고 그죠? 예. 2차 전지 반등 지속 여부도 중요하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발 좀 IRA법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제 바람이고요.
바이오 종목도 추가 조정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오늘 뭐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고 그랬는데 뭐 올라간 거에 비하면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죠. 근데 리가캠이나 ABL이나 최근에 추세가 조금 각도가 좀 무섭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뭐 ABL은 나름 이유가 있었는데 전환사채 관련돼서 이걸 부채로 잡아야 되냐, 뭐 네. 자산으로 잡아야 되냐, 자본으로 봐야 되냐. 근데 자본으로 본다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졌죠. 결국에 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잘 됐는지 여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더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반등이 나오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바이오 종목은 지금 별로 상관없는데 자꾸 국채금리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우리나라만 사실은 이 기술 수출 이슈로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종목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부 좀 보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는 지금 상당히 괜찮긴 해요. 지금 뭐 한 0.65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항상 좋다. 이게 문제죠. 조정이 그렇습니다. 나오면 반등이 바로 나오고. 이게 유동성이겠죠. 결국은 전 세계에서 돈이 몰려 들어가니 뭐 싸다 사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빠졌을 때 사야지. 우리나라 140조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렇죠. 예. 지금은 더 들어갔겠죠. 그렇죠. 이게 안타깝네. 10월 말에 아마 그 정도 얘기 나왔으니까 10월 말 기준, 11월 초 기준. 그러면 최소 150조는 넘어갔겠네요. 예. 돈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절반만 한국으로 턴해도 한국이 돈 벌 수 있는 환경만 딱 만들어주면. 그렇죠. 예, 그러면 저가 매수 쫙 들어와 주면 다 여기 나올 때 좀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상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했거든. 그렇죠. 너무 이게 좀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11월 달까지만 좀 이랬습니다. 12월 7일인가 뭐 이렇게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좀 참아보자. 몇 주 안 남았죠. 이제 한 2주. 지난달에도 그러셨잖아요. 지난달에? 네. 그 아픈 상처를 왜? 대선까지만 참아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해리스가 될 줄 알았죠. 네. 해리스가 되면 모든 게 그냥 정상대로 갈 거라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 되고 나서 다들 지금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가 미국의 너무 좌파 언론, 소위 그 좌파 언론들의 뷰만 실어다 날른,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섞인 그런 그렇죠. 그 정부의 편향성 이것 때문이지 않냐.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자꾸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있나? 그렇지. 우리가 그걸 희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감. 왜냐하면 트럼프 되면 이 지경 될 거라는 걸 그렇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라도 뭐 나중에는 트럼프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특징이 지르고 협상하고 지르고 협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가면 뭐 관세도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돈만 잘 주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명예를 준다거나 예전에 FTA 협상이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다시 FTA 하자고 미국이랑 이미 협상해 놓은 거를 다시 판을 엎었죠. 근데 그때 뭘 줬냐면 우리는 우리 앞으로 절대 픽업 트럭 안 만들게. 현대 기아차는 픽업 트럭을 만든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해서 자기가 되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 한국에서 이런 걸 받아왔어. 이런 거를 좀 잘 해줘야 된다 이번에도.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있다. 뭐 11월에서 12월까지는 좀 12월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11월 마지막이죠.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 뭐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전날 저녁에 미국에서 무슨 이슈가 나오면 관련주를 아침에 사시면 됩니다. 대신에 한 이게 10% 이상 떴다. 그럼 안 사면 되고 한 3% 떴다 그러면 샀다가 얼른 한 5% 먹고 나와. 그냥 정말 단기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 아니면 사실 이거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섹터 및 종목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계속 돌아갈 걸로 보이고요.
주목해야 될 종목 이거 얘기하는 거 참 쑥스럽긴 한데 하이닉스 여전히 주목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넣었습니다. 반등 나왔으니까. 네. 네, 한미반도체 이 루머라고 한미반도체도 좀 많이 빠졌어요. 났음에도 불구하고 8만 원대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일부 증권사 연구원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왜요? 너무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네. 그 한화인더 관련해서요? 하나인더랑 그 관계 SAMPT 관련돼서 이 두 회사만 16단 지금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네. 3 16단 얘네 장비만 들어가고 한미 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루머를 퍼뜨려서 한미반도체에서 강력 대응했습니다. 하긴 그 자사주 부회장 그 자사주 매입하신 거 보면은 네, 400억 또 있죠 이번에 또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안 믿어준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추세를 흘러내리는 그 추세를 예. 감당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추세를 바꾸려면 기관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네.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밀었던 알테오젠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예, ABL바이오 고점 찍고 내려왔고 리가캠도 그런데 요 세 종목도 여전히 최근에 ABL바이오 리가캠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에서. 네. 제발 이럴 때 사라. 저는 항상 문제는 뭐냐면 빠질 때는 절대 안 봅니다. 네. 제가 증권 방송을 많이 하지만 올라갈 때는 항상 질문이 뭐냐면 따라 사도 돼요? 근데 떨어진 건 얘기 안 하죠. 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요? 이거 질문이 딱 똑같은데 더 떨어질지 여부는 잘 모르고 또 나중에 뭐 더 올라갈지 여부도 잘 모르지만 좋은 기업은 떨어질 때 사야 된다가 제 지론입니다. 네. 근데 그걸 하시려면 한 10년 이상의 내공은 필요하긴 한데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캠, 한올바이오파마, AB원 엄청 여기다 계속 써놓고 봤는데 소형주라 네. 얘기는 잘 안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렉나자의 원료인 그 회사 그 렉나자 히알루로나다제. 예. 바바메킵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렉나자 관련된 그거를 얀센에서 제공해줘서 같이 지금 병용으로 임상을 한다라고 해서 임상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그 좋은 물질을 얀센에서 제공해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오늘 뭐 또 하나 좋은 거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탐방 갔을 때 했던 얘기 중에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국방부 미국 국방부에다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군인들이 여러 지역에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뭐 그 병 이런 거에 풍토병에 좀 취약한데 이거 하나만 맞으면 다 된답니다. 지금 만병통치약인가요? AB 뭐 101인가 뭐 물질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백신으로서는 아마 괜찮은. 예. 근데 백신을 싫어하시는 분이 장관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쇄된 것 같고요. 네.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보면 올라갈 때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지금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 사셔야 된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요 세 종목만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DI 뭐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IRA법 여전히 유지될 걸로 보는데 니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마. 우리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가고 있어. 뭐 ESS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IRA만 보고 있죠. 그러면은 저기서 얘기를 하는 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IRA를 보지 마, 의심하지 마. 그러면 의심합니다. 그렇죠. 예. 의심하지 지금. 의심하지 마. 그러면 더 의심하죠. 네, 코끼리를 보지 마. 그러면 코끼리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 자꾸 생각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면은 믿지 마라.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보수적으로 보자. 네, 근데 이제 업종이나 뭐 나중에 이제 향후 한 3, 4년 뒤에는 저는 2차 전지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트럼프 악재를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 조금 야, 그 보조금 7,500불은 좀 많고 한 3,000불만 줄게. 요 정도만 나와도 호재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예. 그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좀 그런 게 지금 자율주행 규제 뭐 푼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실 자율주행 하려면 어쨌든 전기차가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예. 근데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네.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규제가 풀리면 거기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은 2차 전지도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3만 대를 그러니까 GM이 한 3만 대 생산하고요. 네. 전기차를 포드가 2만 5천 대인가 뭐 2만 2천 대가 생산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16만 대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 테슬라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보조금 안 줘도 팔 수 있다. 네. 근데 기존의 메이커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메이커들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 사이에 이걸 어떻게 메꿔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조금으로 메꿔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 산업 자체가 약간 좀 더 늦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그 탄소 배출 규제 뭐 이런 것들, 자동차 연비 규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벌금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 그룹도 그 기준을 제대로 다 못 채워가지고 테슬라한테 삽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보면 항상 흑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탄소 배출권을 팝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전기차 생산은 줄이진 않을 겁니다. 모든 메이커사가 늘릴 텐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한테 팔려면 적자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걸 보조금을 안 주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그건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해결해야죠. 벌금이랑 계산해봤을 때 그거를 그냥 내가 1,000만 원에 만들었는데 800만 원에 팔아도 그게 이익이면 그렇게 팔겠죠. 네. 예. 다행인 거는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네. 메이커 업체들은 좋다. 네. 아유. 그래서 종목들 여전히 뭐 중소형주에서 ABL바이오 이번 주 한번 봐보시고요. 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를 이제 부채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 이슈가 해결됐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테이전도 오늘 조정은 살만한 조정이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